부산해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신승남 과장입니다. 이 앞에 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부산 빼빼인데 저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좀 말씨가 조금 좀 어눌해도 좀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분이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 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대학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쭉 계속 준비했던 과정하고 그 내용 그리고 저희가 했던 노력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조금 앞에 분들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조용하게 하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저희 애는 어릴 때 평범했습니다. 지금 얘는 좀 외국인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애 어릴 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급조를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지금 현장 체인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급조를 하는 바람에 좀 이야기를 갖다 보여주시고 저희 애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 3군데 다니고 학습지 2군데 그렇게 쭉 하다가 초등학교 때가 제일 잘했던 거는 일단은 가족 봉사단체에 가입했던 거. 그게 뒤에 보니까 입학 사정관에 아주 주요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또 캐나다에 또 3개월간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영어에 좀 자신있게 하라고. 그렇게 쭉 생활을 잘 해오다가 지금 보시는 이 쇠강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학교 입학하기 한 달 전인가 이 장난치다가 바로 그냥 쇠봉에다가 이 통뼈를 갖다가 그대로 아작을 내가지고 분쇄골절이라고 지금 묻으시는데 그때는 정말 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분쇄골절이 나서 핀도 6개를 꽂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식 때도 제가 이 애를 업고 이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를 그냥 허송세를 보내고 2학기에는 좀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면은 아침에 또 학교를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또 차에 치여가지고 정면으로 치인 게 아니고 약간 측면으로 치였는데 아마 정면으로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약간 측면으로 치였는데 시골을 만들어 보니까 애가 한 바퀴 붕 돌아가지고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머리는 다행히 안 다치고 또 골절 2군데가 돼가지고 1학년 때 또 분쇄골절, 2학년 때는 또 2군데 골절 돼가지고 또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호적 때는 이 애를 결국 중3 때 좀 한다고 했는데 애가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루 답답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거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말을 듣고 당시에 서울의 유명한 장명가한테 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애 이름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엄마 이름도 바꿔야 된다. 이건 제가 좀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듣는 순간에 바꾸겠다고. 결국에는 법원에 저희 집사람도 개명을 하고 3개월 만에 그리고 애도 개명을 했습니다. 애는 한 달 만에 보니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바꿔가지고 사회봉사활동도 계속 했는데 성적이 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 100% 중에서 한 46% 이게 좀 정말 어중간한 성적이었는데 입학 컨설턴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첫째는 요즘 대학은 정시만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갈 수 있다. 수시도 여러 가지 많은 전형이 있으니까 수시를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갖다가 내신 2등급 이내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무조건 내신 2등급 이내로 유지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또 하셨고 두 번째는 사회봉사단체를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애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그 강점을 잘 찾아가지고 계속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그 첫 마디가 뭐, 다른 발언처럼 귀에도 안 들리고 첫 마디가 그게 내신 2등급 유지하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한 게, 마산에서 저 부산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김해 장류라고 있습니다. 김해 장류는 마산 애들보다는 좀 공부를 덜하고 좀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름도 새로 바꾸고 다음에 환경도 바꿔서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심탄으로 김해 장류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다행히 김해 장류에서 보니까 애들이 뭐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2등급 유지는 보니까 당연히 쉬웠었고, 제가 여기서 잠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전형 중에서 한 군데를 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정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옛날에 학력고사하고 뭐 같은 개념이고, 저희들이 처음에는요 수시 중에 특별 전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 그 김해 장류가 농촌 지역이어서 저희가 특별 전형 중에서 그 농어촌 특별 전형, 그러니까 농촌 애들만 모아가지고 경쟁하는 전형입니다. 그걸 하려 했는데 그 중3 때 마산의 중앙고등학교라고 그것을 3일을 또 수업을 하고 오는 바람에 지금 인정은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그걸 알았는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저희들이 작전을 바꿨고, 일부 분들은 뭐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빽이 있고 좀 돈이 있어야 가는 전형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입학사정관도 어릴 때부터 애가 어디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뭐 경시대회나 아니면 행사를 갖다 참여를 해서 뒤에 가능성이 보여야지 이 강점이 있는 거지, 그냥 뭐 돈하고 빽이 있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요소, 봉사단체, 다음에 뭐 캠프 활동, 내신 2등급, 그리고 교내 활동, 이게 잘 짜여져가지고 이게 한 바퀴처럼 이 네 가지 요소를 갖다가 잘 해야지 나중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실제 그 합격한 대학에 제출한 입학사정관제 활동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서 파란 색깔이, 이 파란 색깔 세 가지가 학교 내에서 활동이고 나머지는 교외 활동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 교내 활동이 주가 돼야 됩니다. 교회 활동을 막 엄청 하는데 학교에서는 뭐 삥 뜯고 그런 애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쪽 5번에 보시는 이 봉사활동에 보면은 이 10년부터 11년 6월달까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학생의 본문은 학업이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뒤에 2학년 2학기부터 고3 때까지는 계속 공부에 전념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사회복지학과를 안 가는 이상은 뭐 고3 때 계속 봉사활동 한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이너스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잘 좀 하셔야 되고, 이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는 보니까 이 기계 쪽에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 과학 캠프를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뭐 기계공학과를 갈 애가 뭐 문학 캠프를 간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내일 뭐 수학 경시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지는 공부한다고 참가 안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교내 활동은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이걸 다 해가지고 제출 못하고 딱 5가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중요한 거 5가지만 딱 제출하라 그러니까 양보다는 진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증빙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임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단체에 만약에 중3 때나
고등학교 때 가입을 하면 이런 임명장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입을 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자기적 조직을 갖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중간에 괜히 들어와가지고 이거 갖다 절대로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부조장, 다음에 이번 학교에서 또 봉사차장 이런 식으로 교내하고 교회 활동도 이게 잘 연계가 돼가지고 그걸 해야지 뭐 교회에서는 뭐 이상한 상 타고 교내에서 다른 상 타고 그러면 이것도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이것도 많이 났습니다. 이건 뭐 대외적으로 상 탄 거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프를 2군데를 갖다가 2학년 때 참여를 했는데 이제 고2 때만 한 2군데만 참여를 하고 뒤에 고3 때 가서 이런 식으로 뭐 생물 쪽, 다음에 화학 쪽 해가지고 상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사회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가입을 시켜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피크인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도 관련되는 학과의 캠프를 갖다가 참여를 한 2군데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내 활동은 무조건 이게 저희 애가 들어간 전역이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충실자입니다.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교내에서 하는 활동 갖다가 충실하게 그걸 갖다 해야 됩니다. 결국 학생의 기본은 학업입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시기 때는 무조건 잘 하고 하지 말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내 교회 활동도 잘 연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참여에 목숨을 거시고 나중에 3학년 때는 상장으로 결실을 맺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꾸준하게 하시면은 이 입학사정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입학식 날 사진 찍은 건데 뭐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원하는 대학 중에 상군대가 됐는데 이때 뭐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아들 뭐 계속 잘 따라준 건 아니고 계속 많이 싸우고 했는데 뭐 그래도 쭉 잘 따라줘가지고 고맙고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대가 워낙 바뀌고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 수시 전형 쪽에도 아주 막 많은 전형이 많습니다.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좀 공부는 좀 어중간해도 이런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 EXT 스토리 자녀 교육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